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곱근의 표현, 즉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다루었었죠? 그러면 4의 제곱근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제곱하여 4가 되는 수이므로 양수에서는 2가 있겠고 또 하나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음수에서 마이너스 2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는 쉽죠? 그러면 4 말고 다른 수, 이번엔 7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7의 제곱근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곱하여 7이 되는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에서 찾을 수 있나요? 쉽게 찾을 수가 없네요. 따라서 7의 제곱근은 유리수 범위에서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겠죠.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호가 필요하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늘 이 수업의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제곱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해 봅시다. 어떤 양수가 있을 때 그 수에 대한 제곱근을 구하면 항상 양수, 음수 두 개의 값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앞에서 예시를 통해 확인을 했었어요. 예시에서 4의 제곱근은 양수 범위에선 2, 음수 범위에선 마이너스 2 이로써 두 개 존재한다 라고 다루었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양수 A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얘는 음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개념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수에 대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수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호는 반대이고 절대값은 같다 라고 특징을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호를 한번 도입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곱근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제곱근의 기호.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근호다 라고 할 거예요. 근호. 쉽게 말해서 얘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호. 영어로 얘기하면 루트라고 간단히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근호를 사용해서 양수 A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표현해 볼게요. 양수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음의 제곱근은 음수를 나타내므로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제곱근을 우리가 좀 더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호 루트, 즉 근호를 써서 이러한 수식을 우리가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그렇죠. 제곱근 A다. 제곱근 기호니까 제곱근 A. 그리고 영어로 루트 A다. 이렇게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번에는 제곱근을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25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25의 제곱근을 근호, 즉 루트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양의 제곱근 루트 25와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25 두 개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편 25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은 다르게 생각하면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 중에 양수를 찾아라 라는 뜻이 되므로 어떤 수가 있죠? 그렇죠. 5가 있죠. 그리고 25의 음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25가 되는 수 중에 음수를 찾으라는 뜻이 되므로 어떤 수가 있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25의 제곱근이란 25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므로 이 두 개의 대상이 같아지겠네요. 그러므로 양수는 양수끼리 같고 음수는 음수끼리 같아져서 결론은 루트 25는 5고 마이너스 루트 25는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은 어떤 수들일까요? 네, 바로 제곱수들입니다. 예를 들어 1, 4, 9, 16 정수들을 제곱한 값들 또는 4분의 9, 9분의 16 이런 식으로 분수에 대해서도 제곱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정수. 따라서 이러한 제곱수들인 경우에는 루트를 사용하지 않고 루트를 벗겨서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곱근을 표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길 바라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한 끗 차이로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양수 A가 있을 때 이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A의 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각각 두 개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제곱근 A예요. 제곱근 A. 이 말은 아까 맨 처음에도 다루었어요. 얘를 다르게 읽으면 루트 A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기호로 표현하면 루트 A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것의 의미는 A의 제곱근 중에서 두 개가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 양수인 값만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제곱근 A는 한 개의 값만 의미하게 됩니다. 두 가지 비교할 수 있겠네요. 네, 반드시 비교하여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3의 제곱근이란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죠. 2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번엔 제곱근 3이에요. 얘는 루트 3을 의미하므로 표현하면 그렇죠. 루트 3이다. 루트 3. 이렇게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이 제곱근의 성질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